안녕하십니까. 한의학 박사 이계복 원장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한의학 편두염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편두는 필요 없는 기관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근에 알려진 사실은 편두에 T임파구가 많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T임파구는 암과 싸우는 중요한 세포입니다. 그러므로 편두를 제거하면 그만큼 암과 싸우는 세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T임파구가 가장 많은 곳은 흔히 맹장이라고 하는 충수돌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필요 없는 장기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간이 부족한 지식을 갖고 판단해서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편두의 기능과 원인. 편두는 3개씩 좌우 6개와 가운데 인두편두가 있어서 7개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우선 입안의 모습입니다. 다음 자료는 7개의 편두의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염증을 잘 일으키는 것은 양옆의 구개편두입니다. 보통 쉽게 입을 벌리면은 좌측과 우측에 보이는 편두입니다. 그리고 인두편두인데 이것은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설편두와 이하편두는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습니다. 아래의 자료 사진은 제가 편두염을 침 치료를 통해서 이틀에서 3일마다 침으로 치료하여 구개편두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제200 19세 남자 7월 31일에 편두염으로 1차 침 치료를 받은 후의 모습입니다. 처음 내원시는 편두가 더 컸습니다. 8월 9일 내원시 5차 침 치료 후의 편두의 모습입니다.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월 14일 7차 침 치료 후의 편두의 모습입니다. 구개편두가 40%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침 치료 후에 구개편두 치료를 끝냈습니다. 침 치료를 보통 3회에서 7회 정도 하고 한약을 복용하면 구개편두가 잘 치료됨을 자료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는 없지만은 구개편두가 너무 커서 양쪽 구개편두가 맞닿아서 목구멍을 막아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환자를 침치료와 한약으로 치료했던 경우가 2명 있었습니다. 수술을 고민하다가 내원한 경우였는데 잘 치료되었습니다. 저는 개원 초기에 주위에 아파트가 많아서 편두염을 앓는 소아 환자를 많이 보게 되어서 2천여 명 치료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편두가 갑자기 염증을 잘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감기에 걸릴 때. 가장 흔히 편두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감기로 인해서 감기에 걸릴 때 염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로했을 때 생활하면서 몸에 과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편두에 염증을 일으켜서 편두가 붓게 됩니다. 편두가 아픈 것을 통해서 인체가 무리가 가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어서 몸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경을 과도하게 쓸 때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신경을 과도하게 쓸 때 편두가 붓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긴장하게 되니까 갑자기 편두가 밤톨만하게 붓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체는 장기가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인체의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추가 삐뚤어질 때 편두염을 치료하다 보면은 대체로 목뼈가 삐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경추를 추나 치료를 통해서 교정해 주면은 즉시 코로 숨쉬기 편해지고 호흡 시에도 편두에 자극을
적게 주게 됩니다. 자료를 보면은 경추의 4번과 5번과 6번이 삐뚤어지면은 편도염이 잘 생깁니다. 이때 경추를 교정해주는 순화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코로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그리고 코로 숨을 쉬게 되어 편두를 자극하는 것이 줄어들어서 편두염을 재발을 줄여주고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처럼 경추를 교정하면은 이관이라고 하는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염증이 옮겨가는 것을 예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이염으로 이양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편도가 인체의 중요한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신호등이 없으면 대형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이와 같이 편도는 인체의 중요한 장기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 치료. 치료는 위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해주면 잘 치료됩니다. 그런데 가장 빼놓기 쉬운 것은 경추 교정입니다. 경추 교정을 같이 해주는 것이 재발을 줄이고 코로 호흡하기 쉬워지므로 건강에 좋습니다. 두 번째, 한약을 복용하여서 염증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급성기 치료와 만성기 편도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잘 판단해서 치료하면 10일에서 30일 이내에 치료가 됩니다. 세 번째, 침구치료. 가장 흔한 경우가 국의 편도가 부어서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침으로 사혈을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되면 편도 제거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됩니다. 편도 제거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내원한 경우에 제가 편도에 침을 2, 3일 간격으로 치료를 받으며 한약을 복용하고 국의 편도 크기가 줄어들어서 수술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급성기 편도염은 침구 치료를 같이 겸할 때 더 빨리 치료되고 재발률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침 치료를 겁을 내서 하지 못하는 경우는 한약 복용만 해도 치료됩니다. 그렇게 하면 치료 기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잘 발생하는 편도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편도에는 T인파우가 많아서 암과 싸우는 중요한 장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자는 2000여 명의 편도염 환자를 치료해 봤습니다. 편도염을 수술하지 않고 한약과 침치료로 잘 치료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하단의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한의학 박사 이계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